안녕하세요. 로샤 심리상담연구소 양성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이에요. MMPI 2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 2는 우리 심리검사 중에서도 아주 신뢰도가 높고 많이 쓰이는 검사죠. 이 검사가 만들어진 배경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계대전 중에 이제 징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병리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이 문항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단순히 의사들이 말하는 편집성이면 이런 증상이 있어, 강박적이면 이런 증상이 있어 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증상만으로 만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죠. 그 사람들만의 이렇게 독특한 공통된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뭔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MMPI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반복해서 나오지?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체킹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나도 그래 하고 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문항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경험적인, 철저히 과학적인 그런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타당도, 척도를 이렇게 많이 두는데요. 원래 원에서는 F와 L과 K만 있었죠. 그런데 2가 되면서 타당도, 척도가 대폭 늘어났어요. V린, T린, 그리고 F척도는 원래 있었는데 F척도에다 뭘 만들었냐면 FB를 만들었어요. F 후반부 100, 뒤를 뜻하는 100 있죠? BACK. 그 후반부에 대한 반응은 어땠고, FP, P는 사이코의 약자. 그래서 이 사이코적인, 정신병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항을 어떻게 했나 보는 타당도, 척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FBS라고 해서 이 사람 꾀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 그 타당도, 척도가 있어요. 그리고 LK 옆에 S라는 과장된 자기 제시다 하는 게 있죠. 아주 높은 도덕성일 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사인 파일럿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일반인들에게 아니면은 정신병리적인 그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판가름하는 데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타당도, 척도입니다. 이렇게 타당도, 척도가 대폭 늘어났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자기보고식이니까 얼마든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방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도, 척도 만들었고요. 타당도, 척도가 여기 없지만 하나 정도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무응답.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파일 봤을 때 응답하지 않은 게 30개 넘는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척도들과 함께 봅니다. 그런데 30개가 넘었어? 이렇게 응답을 안 했어? 이거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렇게 나왔었죠. 사람들이 이걸 체킹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타당도, 척도에서 이제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미네소타에서. 이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 보면요. 몇 개 정도는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얘기들인데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자가 뭐라고 해요? 빠짐없이 다 체킹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체킹을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내가 전혀 응답할 수 없을 만큼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야 하면은 응답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는 얘기는 이분 자체가 너무 이제 폐쇄적이라든가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문화 속에 있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리고 MMPI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초등 6학년 정도의 문해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능 80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되면 이거를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호소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응답인 경우에는 필요 없어 이거죠. 필요 없어. 굉장히 저항적인 그런 분들은 이제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또 나온 이 타당도 척도 문제가 있죠. V린, T린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타당도 척도 이제 들어가 볼까요? V린, T린이 80점이 넘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T린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될 게 거기에 뜨잖아요. T다, F다. 예, true다, false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뜨는 척도가 있죠.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다, 학력이 높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F가 떠요. 근데 좀 이렇게 미숙하신 분들은 T가 뜹니다. 그 얘기는 나 그렇게 근사한 사람 아니야. 아유,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F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미숙한 분들은 T가 뜹니다.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뭐가 뜬다? T가 뜹니다. 적어도 대학생은 넘어서야 F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척도인데요. F 척도는 in frequency. 그러니까 frequency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에 체킹을 했어? 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6번 척도, 8번 척도하고 좀 겹친다고 하죠. 그런데 편집망상 이런 쪽하고 관련 있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 척도가 그래도 50점 정도는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점수를 넘어섰어요. F가. 그러면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사실대로 안 했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많이 고통스러운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FB가 나왔다고 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체킹을 하다가 방어를 아무리 하다가요, 후반부까지 가서는 이게 문항 수가 아시다시피 567문항이에요. 예, 지칩니다.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방어를 못해요.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F보다 FB가 낮아요. 낮아야 말이 돼요. 그런데 FB도 높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P가 나와요. 사이코, 정신증적인 게 체킹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높아?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정신증적인 뭔가가 많이 체킹됐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이게 이렇게 더 낮아지죠. FB보다도. 그 다음 FBS가 있어요. 이게 F척도의 끝판왕이죠. 나 무지무지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거예요. 또는 뭐겠어요? 이 정도로 꾀병을 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F척도를 보면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내려와야 말이 돼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고통스럽더라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아프거나 아니면은 꾀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높게 나오죠. 나 많이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그랬어.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념해서 봐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있죠. 청소년들 MMPI 해보면은 F척도들 다 상승해 있습니다. 이제 뭐 20살 이런 분들도 이렇게 다 상승해 있어요. 다 높은 데 있어요. 그냥 미숙하니까 그냥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이게 다 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척도, K척도, S척도가 있습니다. L척도는 낮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낮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점수가 50점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참 이 사람 어지간히 미숙해서 어지간히 꼰대라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성격들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힘들겠죠. 그런 척도고요. 이제 K 척도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이제 세련되게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력이 높으면 아까 T린에서 F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 척도도 조금 나와줘요. 그래서 이제 좀 지적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L은 낮게 나오고요. 그 K는 좀 높게 나와요. 이게 세련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K가 너무 높아요. 한 70점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방어 쩐다 이런 사람들인데 직장에서나 이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없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이중인격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에서 온갖 연기와 온갖 방어를 다 했기 때문에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련된 근사한 사람 집에서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상처받고 배우자도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K 척도가 교정 척도라고 해서 점수가 높다, 70점, 80점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그 프로파일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오는 임상 척도 있죠. 1, 2, 3, 4, 6, 7, 8, 9 척도들은 점수를 상향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방어하느라고 체킹을 덜 했겠다 하는 걸 감안해서 점수들을 다 높여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낮게 나왔어도요. 네. 그래서 K는 교정 척도라고 하고 K 척도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나오는 편이죠. 자, 마지막으로 S 척도입니다. S 척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럿을 위해서 높은 도덕성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일 수 있어요. 나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높아요. 또는 너무 낮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무 높다? 예, 이것도 방어 심하게 한 거예요. 나 아주 근사하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낮아요. 한 3, 40점대예요. 그럼 뭐죠?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좀 적당히 한 5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점수가 그럴 경우에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타당도 척도 알아봤고요. 연달아서 MMPI2 임상 척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